네, 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원기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난다. 4만 9천 가구에서 2만 5천 가구로 절반으로 준다는 것이죠. 정부의 분양가 및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부동산 지인의 수요 입주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2022년과 2023년도 더 줄어듭니다. 위에 보시는 가로의 그 빨간색 선은 적정 공급 물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실제 입주 예상 물량입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도 이런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은 좀 힘들고요.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기업 규제 3법 폭풍 전야다. 자국 기업 보호는커녕 옥죄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반기업 3법으로 인해서 삼성, LG, 현대가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경제 3법이 통과가 되면 대기업의 자율성이 많이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76석을 보유한 여당이므로 이 법은 결국 통과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규제에 막힌 서울 주택 공급, 초과이익 환수제 등 3년간 규제만 겹겹이 쌓여서 공급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서울의 특징은 지방과 달리 빈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골프장도 구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빈 땅을 찾아봤지만 결국 빈 땅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자,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죠.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니까 사업성이 악화가 되고 사업성이 좋지 않으니 건설사는 사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전세가는 상승하게 되고 또 전세가는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새 아파트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내 집 마련 기본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 지금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뭐 그냥 기본 2억, 3억, 4억은 바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청약은 로또입니다. 분명히 당첨이 되면 큰 이익을 주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니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방법을 청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흐르게 되면 둘 다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8월 주택거래 40% 급감, 매수세가 위축이 됐다. 지금 양도세의 강화와 그리고 지금 전세 낀 매물을 매도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미래 가치가 있는 일부 지역은 지금도 거래가 활발하고요. 또 일부 지역들은 매물이 회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높지 않은 이제 거기보다 약간 낮은 그런 지역들은 지금 눈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매수 희망자나 매도 희망자는 지금 매매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이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밀어 올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상황이 일순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매도자는 적으나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김현미 장관님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기록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대책을 23번 쏟아냈지만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혼선만 주었다. 뭐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23번의 대책이 모두 실패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대책들이 그때그때 짧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의 그 집값이 잡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양도세 감면은 집값을 잡는데 효과적인 정책임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수소 트럭이 중국에서 기술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화물 트럭들도 실제 뭐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그런 아주 기술력이 높고 고가의 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이 화물 트럭 시장을 다 가지고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에서 만든 수소 전기 트럭은 이 강력한 힘과 또 짧은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KT가 현대차와 수직 이착륙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자, 20년 후인 2040년에는요, 도심 항공교통의 시장 규모가 73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직 이착륙기를, 만드는 것은, 네, 이해가 되죠. 그런데, KT와, 같이, MOU,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그런 자율주행차처럼 5G, 6G의 그 통신망도 필요하고 또 많은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꼭 성공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엔터 소비주가 굉장히 실적 전망이 좋아졌다. 네. 미래 산업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해도 결국은 실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세그웨이 같은 제품은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해서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몰렸던 그런 제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판매에서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 혁신적인 제품이고 이것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미래 기술 주식이라고 해도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삼성전자, 뭐 CJ, JYP, SM,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한항공,
CJ, CGV, 파라다이스, 제주항공, 하나투어 이런 것들은 어, 계속 그 실적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실적이 하락한 이런 항공, 여행, 호텔, 영화, 카지노 등등의 종목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회복이 가장 빠르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도 생각이 납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폭망, 그리고 반등 6개월, 숫자로 본 한국 증시. 네. 자, 65.5% 상승으로 해서 3월 19일 이후로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보다도 한국 주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가 100% 2배 이상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이유도 있고 한국의 4차 산업이 많은 것도 이유로 보여집니다. 올해 3월 20일 정도가 가장 바닥이었고요.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L자형 폭락, I자형 폭락 등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신문 기사가 도배가 됐었죠. 네. 선한투자연구소에는 이 과거의 신문들도 데이터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또 투자에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니 신도시 고덕 강일서 첫 민간 분양이 나온다. 네. 지금 뭐 9호선도 연장이 되고요. 또 여기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송파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천호 잠실, 문정, 삼성 등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동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9월 넷째 주 분양 캘린더인데요. 네. 뭐 서울에는 뭐 분양이 아예 없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이나 지방도 지금 뭐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려다가 인허가에 발목 잡힌 잠실 진주. 네, 이게 어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사업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재계가 기업규제 3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3법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반도체 자동차주를 쇼핑, 외국인이 돌아온다. 지금 뭐 원화도 강세인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은 뭐 자금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주가 상승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역세권 주상복합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네, 제가 그 신문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역세권으로 초고층을 허락해 주면서 그 아래쪽을 그 상가로 개발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세권 주상복합 높이 제한 완화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주상복합이 생기면 상권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프라가 매우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빈 땅이 없는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유일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역세권에 위치하여서 그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최대한 줄이면서 또 1, 2, 3층 상가 개발로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고 주거 시설을 높게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네, 아주 좋은 방안이고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그 저층 빌라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보면은 이제 준주거 지역들이 있는데요. 준주거 지역들이 이제 또 상업 용지로 바뀌면서 또 많은 지가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곳은 미아역, 상월곡역, 공릉역, 남구로역, 발산역, 마장역, 증산역이 있네요. 제가 투자처 강의에서 네, 발산역이 좀 개발구역이 확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당산역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 계획에서는 지금 당산역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법대로 해라. 날 세우는 집주인과 세입자. 네. 자,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배려가 사라지고 법적인 공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임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또 임대주택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세가는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가는 더 오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명도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 걸리고요. 서로가 마음도 많이 안 좋고 시간과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대인들은 피하고 싶겠죠. 네, 그러면 임대주택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정부 규제에 거래량이 급감해서 증여 비중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 이 이유는 양도세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죠. 네, 지금 팔고 싶어도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증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이라도 낮추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원에 이제 치킨을 드론이 날라주는 그 배달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의 노동력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